54분 200억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볼까요? 네. 총선 조국 펀드 54분 만에 200억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제 총선 비용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파란불꽃 펀드인데 이게 이 모금을 시작하고 54분 만에 200억이 됐다라는 거예요. 조국 대표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파란불꽃 펀드 20분 만에 100억 돌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요걸 올리고 요게 아마 이제 20분이 지난 시점인 거 20분에서 어이구 와 우리 100억이야 100억이야 와 이런 일이 올렸어요. 올리고 좀 야 대단하다 하고 약간 돌아서 한 30분 지났는데 54분쯤 지나 보니까 200억이 됐다라는 거죠. 이건 중간에 올린 겁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54분 한 건 200억이다. 볼까요? 원래 모금액은 50억이었었는데 4배가 지금 모였다라는 거예요. 약정이율 3.65% 연, 상환일자 6월 12일 되기 전에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는 이 150억을 제외한 150억 정도는 다시 반환하기로 했다라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건 김인영 대변인님. 네. 돌풍이란 말이 붙어도 전혀 무색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된 거는 사실 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준 거죠. 사실 민주당의 특기가 네. 특정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주는 특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를 하지 않으실 수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건 민주당이었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스타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건 역시 민주당이었습니다. 조국 지금 혁신당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네. 이재명 대표가 사천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이반을 한 거고요. 그 이반에 따라서 지금 조국 혁신당이 저런 돌풍을 만든 거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당대표 대권까지 아스팔트 잘 깔아놓으셨는데 그거 잘하면 다른 분이 그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스팔트 쫙 대권까지 깔았는데 다른 분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잠깐. 그 아스팔트 고속도로 갈 다른 분은 누굽니까? 저는 조국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콕 집어서 조국 대표가 대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말씀하셨어요. 차재영 교수님.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김윤영 대변인 말씀대로 하자면 그러면 지금 조국 혁신당의 1호 강령이니까 민주당을 때려잡자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 개혁이고 검찰 독재 공화국을 없애자는 것이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의 지금 1호 강령이고 당헌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조국을 키운 제가 생각할 때 미당 서정주의 그 표현을 빌리면 네. 조국을 키운 8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나친 검찰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인사들의 뭐 요직 독식이라든지 그리고 검찰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린 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키운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54분 만에 200억이 모였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부분인 건데 그럼 역대 그동안 정치인 펀드들 몇 분 동안 얼마가 모였느냐 찾아봤습니다. 일단 2007년에 문재인 펀드가 있었죠. 이게 뭐 거의 처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때 1시간 동안 100억이 달성이 됐습니다. 1시간 동안 100억. 이번에는 54분 만에 200억이니까 이거보다 좀 더 앞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걸 좀 볼까요? 2022년 윤석열 펀드 당시 대선 때죠. 17분 동안 27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53분 동안 500억이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도 펀드를 했었죠. 1시간 49분 만에 350억 원 돌파, 675억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억억하니까 이 뭐 억이 뭐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굉장히 막 빨리들 모여서요. 근데 여기에 어깨를 견줄 만큼 상당한 금액이 모인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아까 아스팔트 잘 이재명 대표가 깔아놓고 조국 대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장효미 변호사님 네. 조국 대표가 대선 나오려면 3심 있잖아요. 맞습니다. 3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 관건일 수 있을 텐데 네. 보통 2심에서 3심 가서 3심에서 파기환송돼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그 자체로도 비율이 낮은데요. 여기에는 유관 사건들이 다 유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것이 번복되거나 특히나 법률시민 대법원 단계에서 완전히 무기재 취지로 갈 가능성은 적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본인의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치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실형 2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대법원에서는 양형 자체는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판단을 했냐 맞는 판단만 했냐를 보기 때문에 네. 2년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그 이후에 또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한동안 출마든 뭐 선택을 받을 권리든 본인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조국 대표 본인은 못 나오는데 하지만 최소영 의원님, 조국 대표가 힘을 실어줄 수는 있거든요. 이 200억이 모이는 이 지지를 모아서 이재명 대표한테 실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몰빵론을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하자면 지금 펀드가 이렇게 말하자면 확 뜨는 거는 전 일종의 테마주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테마주가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나가진 못해요.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 받으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조국 대표가 누구를 그 우회해서 지지하는 경우도 네. 있고 조 대표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난 7공화국까지 내 살아남을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 22대 대선까지 본인이 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속도로라고 표현했지만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조국이 될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어떤 등거리 외교로 조국 혁신당과의 민주당의 관계를 설정할 건지 이거는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네. 아마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지금 상황으로 봐선 조국 혁신당에서 충분히 비례로 뭐 10석 넘게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원내 입성한 조국 혁신당과 그리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로 갖고 갈 것이냐가 다음 대선을 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